자, 일단 우리가 지각. 자, 지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해양지각하고 이제 대륙지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뭐 앞에서 우리 배웠지만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지각 화양지각, 자,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마그마가 자, 초기에 이제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이 되고, 자, 이 생성된 지구에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뭐냐면 이제 소행성이라든가 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계속 충돌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자, 이 소행성과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대기 중에 원시 대기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비가 돼. 그래서 비가 막 내려. 몇백만 년도, 대략 한 200만 년 정도 비가 내린다고 보면 돼.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식겠지. 그래서 식으면서 마그마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식으면서 이제, 육지가 되고, 대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이제 생명체가 탄생이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각의 구성 물질, 자, 지각이 이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보면, 당연히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규소하고 산소야. 산소가 제일 많아. 자, 그 다음에 규소야. 그럼 우리가 왜 규소하고 산소를 얘기하냐? 바로 SiO2. 뭐다? 석영. 자, 이 석영이 기본적으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이라고 그래. 광물. 그래서 이 석영이 되고, 그래서 이 석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암석.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규산염 광물. 규산염이라고 해요. 규산염. 그래서 규산염은 H4SiO4가 되어 있다. 자, H4SiO4 얘를 규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소가 1가 플러스 SiO4가 4가 마이너스. 자, 여기서 이제 요 SiO4, 요 음이온이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요런 양이온하고 결합해서 이제 우리 그 암석을 이룬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가 돼. 자,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봐야 될 게, 세 번째로 많은 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철이거든. 자, 우리 요 철에다가 체크 좀 해놓자. 철에다가 체크 좀 해놓자. 그게 왜 내가 이 철을 얘기하냐면, 철은 여기에 있는 뭐 마그네슘, 나트륨, 알루미늄, 규소, 산소, 칼슘, 칼륨보다 원자 번호가 높아. 그러니까 철은 원자 번호가 26번이야. 26번. 그리고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 될 거고, 규소는 원자 번호 14번이 될 거고, 알루미늄 13번이에요. 자, 나트륨은 11번이 되고, 마그네슘은 12번이 돼. 그 다음에 칼슘은 20번이 되고, 칼륨은 자, 19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이 무겁지. 그럼 초기 지구가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지구는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이기 때문에 거의 액체 상태란 말이야. 그럼 액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무거운 것이 가라앉겠지. 그래서 철과 니켈이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얘네들이 내핵, 외핵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이 철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보면 철이 얘네를 보니까 제일 무거운 원소거든. 뭐지? 그 무거운 원소라고 보면은 결국은 지각이 아니라 지구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지구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철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야. 그래서 내핵과 외핵은, 핵은 거의 뭐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지각과 지구 전체에서 원소의 구성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두고, 그래서 뒤에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 그러면 산소하고 규소는 금속이 아닙니다. 자, 얘네들 뭐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그러면 금속 중에서 지각에 제일 많은 게 뭐다?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 나트륨. 자,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요 산소와 규소가 많은 이유는, 자,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산염 광물, 즉 SiO2 석영을 바탕으로 하는, 자, SiO4 사가 마이너스와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SiO4 사가 마이너스, 우리 얘를 규산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규산이온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속 양이온이 결합해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암석을 형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규산형 광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부분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약 몇 퍼센트? 92%가 규산형 광물이다. 그래서 이 규산형 광물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거야. 이제 그래서 일단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비율을 봤는데, 자, 철, 알루미늄이 금속 중 알루미늄의 지각에서는 두 번째는 철이다. 철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좀 비교할 건데, 이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서 제일 많은 건 당연히 뭐야? 수소하고 그 다음에 헬륨이 되겠지.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질량비가 몇 대며? 약 3대 1의 질량비를 갖는다. 그래서 이 3대 1의 질량비가 바로 뭐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야.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지?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빅뱅 팽창 폭발하면서 우주는 팽창되고, 팽창되는 만큼 어떻게 돼? 우주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주의 온도는 약 3도 K. 정확히 말하면 2.7K라고 하는데, 그 3도 K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복사 에너지, 복사 빛이 전 우주에서 방출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우주 배경 복사. 자, 말이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구를, 근데 아까는 우리가 지각은 산소 다음에 규소였잖아요. 지구 전체를 봐봐. 제일 많은 게 뭐니? 그렇지. 철이란 말이야, 철. 그러니까 지각은 철이 금속에서는 알루미늄 철이지만,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이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야? 철이 제일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철 같은 경우는 자석에 끌려가는 물질이야. 그래서 자성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 철 때문에 지구 전체에 자기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구과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철을 포함한 암석들이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막 하는 이제 그 배열이 되는 모습 가지고서 뭐 이제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됐네, 어떻게 나이가 얼마쯤 됐네. 그러면 지구의 N극, 북극하고 남극 자기장이잖아. 근데 이 자기장이 역전이 되거든, 바뀌거든. 자,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가 판단하기도 해. 그래서 철이고 그 다음에 산소. 그렇죠? 그리고 규소예요. 그래서 산소,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렇지? 그래서 마그네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니켈 들어가 있죠. 핵 중심. 그래서 일단은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거 뭐다? 철이다. 지각에서는 산소, 규소. 그리고 금속에서는 알루미늄 다음에 철.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래서 요기 따로 구분해 줬잖아.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인데 지구 전체는 철이야, 철.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거. 그렇지?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잘 나오고.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야? A, B, 뭐 A, B, C, D 또는 뭐 A, B, C, D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보기들이 막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순서들은 몇 가지는 좀 외워놓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 지구 자체적으로 보면은 바다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는 뭘까? 물이니까 수소하고 산소야. 산소하고 수소. 그럼 H2인데, 그러면 봐봐. 수소가 더 많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원소를 이거를 우리가 질량비로 표현할 거야. 질량비로. 개수비가 아니야. 개수비로 따지면 수소가 제일 많어. 근데 질량비로 따지면은 산소가 상대적 질량의 수소가 1이면 산소는 16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은 수소의 개수는 수소 원자 수가 더 많지만 질량비로 따지면 산소가 더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는 질소, N2, 산소, O2 요게 78%, 얘가 약 21%.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지각이야 산소, 규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이 되겠고, 자,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 그래서 OCH 이렇게 된다. 이거 질량비로 따지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이제 탄소화합물 또는 얘네들 묶어서 뭐라고 그래? 유기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바로 탄소화합물, 유기물이고, 자, 얘네들이 이제 그 유기물의 자, 퇴적이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자, 화석화 작용을 받아. 그래서 만드는 게 바로 뭐야? 화석연료지 뭐. 화석연료. 그래서 화석연료는 주성분의 CH. 자, 고체 상태는 뭐다? 고체 상태는, 화석연료 고체 상태는 석탄. 액체 상태는 석유. 자, 기체 상태는 천연가스. 자,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 화석연료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화석연료는 바로 유기물이 퇴적이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 자, 화석화된 거. 화석화돼서 만들어진 연료를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불러. 그래서 이러한 에탄올, 메탄올 같은 알코올은 화석연료가 아니야. 왜? 얘네들은 짧은 시간 동안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석화 작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료로는 사용이 되겠지만 진짜 얘네들은 알코올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규칙성을 볼 건데 자, 지각의 92%는 뭐야? 규산형 광물이다. 그래서 규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졌는데, 자, 규소가 14번의 원자본을 가지고 있고, K 껍질에 2개, L 껍질 8개, M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는다. 그래서 얘는 원자가 전자 몇 개? 4개의 원자가 전자, 체외각 전자를 가져.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옥텟 규칙,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한 쌍의 공유 전자쌍. 자, 여기에서 한 쌍의 공유 전자쌍, 한 쌍의 공유 전자쌍, 한 쌍의 공유 전자쌍. 그래서 규소는 4쌍의 뭘 갖는다? 공유 전자쌍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규소가 있으면 공유 결합선이 몇 개? 4개의 공유 결합선을 가져. 그치? 그렇다면 자, 8번의 산소는 K 껍질 2개, L 껍질에 6개. 그래서 얘는 2개 전자가 부족하니까 몇 쌍의 공유 전자쌍을 가져? 8개가 돼야 안정하잖아. 옥텟 규칙. 근데 지금 6개니까 2개가 없지. 그럼 전자 2개를 어떻게 돼? 공유해서 얻어야 되잖아. 그러면 한 쌍당 1개의 전자를 얻는 거야. 그러면 2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몇 쌍을 공유해야 돼? 2쌍의 공유 전자쌍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2쌍의 공유 전자쌍을 가져야 되니까 결합선이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SI 규소는 4군데고 산소는 2군데니까 산소랑 공유 결합돼 있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결합선이 1개거든. 1개거든.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전자가 하나씩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 여기에 나트륨이 있어. 자, 나트륨은 K 껍질에 2개, L 껍질 8개, M 껍질에 1개란 말이지.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요 M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필요 없지. 그래서 얘를 얘한테 줘버려요. 그럼 줘버리면 얘는 전자를 받으니까 1가 마이너스, 얘는 전자를 뺏기니까 1가 플러스 양윤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도 같은 형태가 일어나겠네? 여기도 나트륨이 있으면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 양인이 되겠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있으면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니까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겠네?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나트륨이 있다면 나트륨이 얘한테 전자를 주니까 이쪽 산소에서 마이너스 나트륨이 플러스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SiO4는 맞지? 자, 전자 하나, 둘, 셋, 4개를 받지. 그래서 얘는 삭과 마이너스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알지? 그래서 SiO4는 삭과 마이너스 음이온 형태고, 그럼 나트륨 이온이 몇 개니? 4개잖아. 그래서 4개의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되면 이 둘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Na4, SiO4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딱딱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은 규산형 광물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규산형 광물이야.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규소하고 산소 간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산소에서는 전자가 하나씩 부족하니까 양이온을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 근데 몇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한 쌍씩 받으니까 전자 한 개씩 받으니까 총 네 개를 받아. 삭감 마이너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나 또는 이제 뭐 여기 마그네슘 이온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Mg2SiO4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규산형 광물이라고 그래. 자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어떤 지각의 구성 물질을 했을 때 우리가 92%가 규산형 광물이니까 이 규소와 산소 간의 결합이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규산형 광물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만 따로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서 보자는 거야. 자, 여기만 따로 끄집어서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산소고 규소예요. 그래서 여기 규소가 있고 여기가 산소가 있겠죠. 그 여기가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형태가 된단 말이야. 알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기가 공유 전자쌍이니까 여기 공유 전자쌍이지. 그 전자쌍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거야. 그 마이너스끼리 뭐가 나타나?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버려. 그래서 이 반발력이 생겨버리면 반발력이 커질수록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그렇지 불안정해. 그 반발력은 있어. 그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반발력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 반발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소가 되는 형태로 이 모양이 구조가 바뀔 거야. 그럼 반발력이 최소가 되려면은 얘네들은 어떤 식의 배열을 가져야 될까? 자, 하나, 둘, 셋, 네 군데 반발력이 있잖아. 그 네 군데니까 얘네들의 반발력이 최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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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도 최소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정사면체 구조를 가져야 돼. 알지? 그래서 이런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규산형 광물은 SiO4의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 또는 SiO 사면체라고 하지만 SiO4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 알지? 그러면 자 여기가 규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에는 지금 뭐야 결합선이 하나 부족하지? 자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산소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공유 결합을 했어. 그럼 요 산소 때문에 규소는 네 군데 공유 결합하고 산소는 두 군데 공유 결합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SiO4, 이렇게도 보면 어떻게 돼요? SiO4. 그래서 기본 구조인 SiO4 사면체, 정사면체끼리 어떻게 되는데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얘네들끼리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방식에 따라서 바로 규산형 광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자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O4 사면체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 그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규산형 광물의 구조,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는 종류, 얘네들이 결정이 된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래서 쭉 연결되다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뜨면 여기 이제 양이온하고 이제 양이온 붙어서 이제 이온 결합 형태로 해서 이제 커다란 암석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독립형이 있다. 그러니까 독립형은 뭐냐면은 그냥 SiO4 형태로 존재. 그래서 여기는 그냥 SiO4 삭가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 자리에 그냥 양이온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독립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SiO4 그냥 딱 하나의 형태로. 자, 그러면 요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야? 감남석. 감남석.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요렇게 되는데 이번엔 요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 그리고 또 요렇게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 그럼 이 연결되는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의 긴 사슬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슬이 몇 개? 한 개야. 한 개. 그러면은 이걸 뭐라 하냐면은 단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 그래서 삼연체가 자, 여기 삼연체 있고 여기 삼연체 있으면 삼연체와 삼연체는 요 한 개의 산소하고 공유 결합할 거야. 그렇지? 한 개의 산소하고 자, 공유 결합할 거야. 그래서 얘는 한 개의 산소를 공유 결합하는 거야. 한 개의 산소를 공유 결합해. 자, 그럼 이것을 단사슬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SiO4인데 요하고 여기가 이렇게 공유 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단사슬에서 요게 또 공유 결합 하나가 더 생겨. 그러면은 얘는 또 이렇게 공유 결합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공유 결합할 거예요. 또 이렇게 공유 결합할 거예요. 그럼 사슬이 몇 개니? 그치, 두 개지. 그치? 그래서 단사슬 간에 산소를 중심으로 공유 결합이 또 형성이 되니까 사슬이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을 복사슬 구조라고 한다. 복사슬 구조. 알지? 그래서 단사슬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야. 단사슬 두 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사슬. 그러면 이번에는 봐봐. 여기에 또 사슬이 또 붙어. 또 사슬이 또 붙어. 또 사슬이 또 붙어. 또 사슬이 또 붙어. 알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슬이 붙는 거야. 그럼 이렇게 사슬이 자, 이렇게 사슬이 붙어. 그럼 사슬이 붙으면 어떻게 돼? 옆에서 보니까 하나의 판처럼 보이지. 그래서 얘를 판상구조라고 그래. 자, 판상구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상구조가 자,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얘네들이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또 하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내가 평면했지만 얘는 무슨 구조야? 삼연체 구조잖아요. 삼연체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삼연체 구조를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게 표현하면은 어차피 규소는 중심에 있잖아. 삼연체 중심.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여기가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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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야. 알지? 여기가 산소, 산소, 산소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 그치? 그 여기가 산소 하나가 있겠죠? 자, 또 여기 산소하고 또 공유 결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공유 결합되고,
자, 지금 규소는 요 가운데 요 삼연체를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삼연체하고 삼연체는 한 개의 산소가 연결돼 있지. 이것이 바로 뭐야? 단사슬. 그렇지? 단사슬. 그럼 이제 복사슬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다시. 요렇게. 그러면 다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자 복사슬이야. 그래서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자, 여기 산소, 산소.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복사슬 형태야. 자, 그럼 이제 판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요렇게 연결되겠죠. 좀 더 넓힐까? 우와. 우와. 아우, 야. 이렇게. 그래서 판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산소가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켰어. 그래서 자, 얘를 봐. 판상은 하나, 둘, SiO4 이거 3연체인데 여기에 산소는 공유결합 안 하니까 몇 군데? 3개의 산소를 공유하면서 탄의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부라다 여기가 지금 산소가 하나 남지? 산소가 하나 남지? 여기가 다 남는 산소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판상이야. 얘를 그대로 이제 요거를 반대로 이제 요렇게 거울을 마주 보는 모양으로 거울상을 한번 해봐. 그러면 거울상 하게 되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있겠지. 여기에 얘가 규수가 이렇게 또 붙는 거야. 그러니까 요대로 또 붙는 거야. 붙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층이 생기겠지. 또 그 층에 또 하나가 또 어떻게 돼? 거울상 모양으로 해서 또 이렇게 또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또 층이 또 하나 더 생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층. 그래서 이 판상이 여러 개가 층을 이루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망상구조. 그래서 얘는 여러 개의 판상 구조가 겹쳐지는 거야. 자, 이것을 망상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자, 단사슬은 산소 원자 한 개를 공유할 거야. 그치? 삼연체끼리. 자, 복사슬은 자, 단사슬 두 개가 연결되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요거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단사슬 두 개하고 이제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판상구조는 자, 요런 형태의 판상구조야.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뭐야? 하나, 둘, 세 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산소를 공유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망상구조 얘를 하나 더 겹쳐서 자, 요 산소하고 규소가 또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지니까 SiO4 삼연체는 4개의 산소하고 공유 결합을 해. 그래서 층을 이루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렇게 갈수록, 공유 결합하는 산소 원자 수는 어떻게 돼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산소 원자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결합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 결합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전체 결합력의 전체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질 거야. 자, 커지는 만큼 어떻게 된다? 결합이 더 강하니까 단단해질 거란 말이야. 그치? 바로 이제 요 관계가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했지? 자, 이제 이걸 외워야 돼. 종류를.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외울 수 없잖아요. 감남석, 휙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또는 장석. 알지?
그냥 앞글자를 따서 감, 휘, 각, 쿤, 석 또는 뭐 네, 이게 이제 문장을 만들 거야. 감히 너 따위가 이런 식 있지. 감히 각쿤석 따위가 까분다. 감히 각쿤석. 그러니까 각쿤석 그다음에 장석. 그래서 감히 각쿤석 짱따위가 또는 감히 각쿤석 석영장석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감히 너 따위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히 각쿤석 따위가 각흑. 자, 흑은 뭐니까 흑자 넣어주면 되게 발음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운자를 넣어줘요. 감히 가군석 따위가. 이제 감히 가군석 따위가.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많이 나올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삼연체가 되고 얘가 삼연체가 되고. 그치? 그래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자, 휘서 단사슬이잖아요. 긴 사슬이죠. 자, 그럼 얘는 사슬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사슬이 길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게 모인단 말이야. 그 얘네들이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기둥 모양이 돼요. 맞지? 그래서 단사슬, 복사슬은 긴 사슬 한 개, 두 개니까 얘네들이 모이면은 기둥 모양처럼. 그래서 휘석이나 각섬석이 있는 암석은 이렇게 기둥처럼 이거 이제 나중에 뭐 주상절리 뭐 이렇게 표현할 건데 기둥처럼 막 이루어져 있고. 자, 그다음에 흑은모는 요 판들이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판과 판이야. 그러니까 판과 판이니까 자, 이게 이제 이래서 어느 정도 요 정도 두께 판이 됐어. 그럼 그 위에 또 판이 있을 거 아니야. 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판과 판 사이는 어떻게 되니? 힘이 약하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힘을 가하면은 이 판이 미끄러져. 그러니까 이 판의 형태가 어떤 거냐? 우리 그 탄소에서 이제 탄소로 만든 것 중에 탄소로 이루어진 것 중에 저기 그 다이아몬드도 있고. 근데 다이아몬드는 이제 이 정사면체가 계속 연결되는 형태라 굉장히 단단해. 그러니까 거의 망상 구조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망상 구조처럼. 근데 흑연은 이 판상 구조야. 그래서 판이 계속 겹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샤프라든가 연필로 힘을 가해서 보면 이 판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글씨가 그 판이 미끄러지면서 검은색의 글씨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판상 구조도 마찬가지로 판이 겹쳐져서 덩어리를 이루니까 어떻게 돼? 힘을 가하면은 얇게 쪼개지면서 잘 부서진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판이 미끄러지면서 부서지는 거야. 잘 부서지고. 자, 석영과 장석 같은 경우는 덩어리잖아요. 계속 공유결합하면서 입체적으로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결합이 굉장히 강하겠지. 그래서 얘는 굉장히 강하니까 어떻게 돼? 잘 안 부서져요. 풍화에 굉장히 강해. 풍화에 그래서 굉장히 강해. 자, 이해됐니?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좀 외우자. 감휘, 가군석 따위가. 이러면은 외울 수 있을 거야. 감휘, 가군석 따위가. 감휘, 가군석 따위가. 자, 이런 식으로 좀 외워놔야 돼. 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각의 구성 물질이야. 지각 구성 물질. 그래서 지각 구성 물질은 별거 없어. 그냥 딱 요거만 나올 거야. 요거만 나올 거야. 그래서 끝났어. 그 지각 구성 물질 끝났어. 간단하지? 근데 여기는 이제 암기하는 부분이라 잘 보고, 나중에 약간 이제 응용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 4개하고 공유 결합을 하잖아. 자, 얘는 3개하고 공유 결합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만약 규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산소하고 공유 결합했습니다.
그치? 근데 이게 단사슬이야. 자, 이렇게 하면 단사슬이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규소는 말이야. 규소는 요 단일 결합 하나를 갖지. 자, 요 단일 결합을 하나를 갖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얘도 단일 결합을 하나를 갖죠. 근데 이 산소는 두 군데서 규소하고 결합을 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얘도 요렇게 두 군데 사니까 자, 이 결합수, 단일 결합수는 4개가 되지만 자, 요렇게 봤을 때 요 규소가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수는 1개, 2개지만 요 산소 원자를 이 규소가 가지고 있잖아. 또 공유합하잖아. 네. 그러면 요렇게도 3연체고 3연체니까 요 산소를 얘도 갖고 얘도 가지니까 요 규소는 요 산소에 얼마를 갖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잡어. 자, 이게 산소야. 너랑 나는 규소야. 너 이 몇 개 가져? 그 나도. 합치면? 근데 너 하나, 나 하나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되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너는 이 산소에 몇 개를 갖는 거야? 아니지. 반을 갖는 거지. 나도 반이니까 합치면 1개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규소하고 산소의 산소 원자의 개수를 보면은, 개수비를 보면, 자, 1대 1개, 2개지만 여기에서 반을 갖죠? 반을 가지게 그렇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올 거야. 그 결합이 안 되는 바깥에 1대 3.5.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 이제 보는 거지. 여기를 보는. 그리고 결국 양쪽에 여기는 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바로 이제 요런 식 어떤 질문들이 막 나올 거야. 질문들이. 막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다 규소하고 연결돼 있어. 그럼 얘는 바로 망상 구조야. 4군데 다 됐으니까. 그럼 얘는 규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이 되니? 1대 2가 되겠지. 그래서 망상형 같은 구에서 우리가 SiO2라고 그래. SiO2. 바로 이런 식 1대 1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이 나올 거야. 이제 이게 약간 응용된 문제로 약간. 자, 됐습니까?